안녕하세요. 시온의별입니다. 23년 6월 12일 월요일 영상이고요. 영상 만든 지는 좀 됐는데 음성 녹음을 못해서 한 4, 5일 묵혔네요. 첫 진입 종목은 나라셀라 시초가 진입이고요. 시초가 진입인 만큼 미스 풀베팅으로 진입했습니다. 분봉상, 일봉상 위치와 포가창 움직임 나쁘지 않아서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중간 지점에서 잡아서 들어갔고요. 길게 보지는 않고 첫 분봉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짧게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은 슈프리마 HQ 진입 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완전 시초 진입 영상이라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포가청과 차트의 위치를 보고 그리고 체결 강도 등을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진입을 한 겁니다. 길게 보지 않고요. 짧게 보고 나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프로텍 종목이고요. 반도체가 핫하죠. 나스닥도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다시 이스페타시스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좀 물려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오늘 영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뭐 결론만 보실 분은 찾아서 보셔도 되고, 아직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왜 손절하지 않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뭘 보고 버텼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절폭을 절대로 크게 가져가지 않거든요. 근데 음봉을 맞으면서도 버텼던 건 상당히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분석을 하고 또 원래 알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좀 여유롭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샀죠. 한 번 더 샀고 샀는데 바로 또 꼽아버리죠. 네. 사실 뭐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서운하긴 했지만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력들, 그러니까 주포 드라이버들이 왜 저렇게 잔인하게 음봉을 꽂고 조정을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런 건 거래량을 보면 단순히 수익 실현한 게 아니라 계획돼 있던 거예요. 저 위치에서 저렇게 해서 뭐 조금 자본력이 조금 있는 개미들이나 조막순들 또 일반 개미들을 좀 털어내자.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조정은 어설프게 하면은 안 나가요. 요즘 개미들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조정은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물린 사람 입장에서 음봉이 꼽히고 하면은 막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액이 크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막 인간도 아닌 것들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입장이고, 저렇게 주포나 세력들도 가정이 있고 또 회사에서 그 펀드를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양이 자기 환경이 있겠죠. 거기 어떤 환경이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주식 시장 자체가 개미들은 진짜 딱총 하나 들고 전쟁터 나간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자본력으로 그거를 비유를 하자면 핵미사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겨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으면 절대 수익 못 내죠. 그리고 이제까지 이 종목이 걸어왔던 걸 차트를 보고 잘 파악도 해야 되고, 주포의 드라이빙이 평균적으로 어땠는지도 잘 분석이 이미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아다리가 맞았을 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건 어쨌든 내 평단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하는 게 싫은 거지. 근거와 공부와 또 연구를 통해서 그날 뭐 주포가 생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팀들이 그럼에도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도 높은 확률로 다시 어느 정도 내 평단 위로 회복할 거란 높은 확률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버티고 있던 게 아니라 잘 기다리고 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종목이 음봉을 꼽는다. 거의 그냥 뭐 90% 이상은 손절하고 나갑니다. 그건 버티는 건 자살행위예요. 그대로 음봉 꼽고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종목 많아요. 종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그날 시장이 말하는 대장주에서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돈이 몰리는 곳에서 거래를 하세요. 끝없이 내리 꼽죠. 조금씩 내리 꼽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조정을 해야 개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조막손들도 어설프게 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력이어도 절대 어설프게 조정 안 해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왜 조정을 해서 내보내야 될까요? 세력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린 돈으로 남이 수익 실현을 다 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수익 실현을 남한테 던져버리고 나올 수가 없죠. 나만 물리고 나만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싸게 다시 매집하는 목적도 있고 고점에서 산 개미들이나 조막손들의 물량을 다 저점에서 싸게 매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력들도 돈을 벌겠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작전 세력들이 뭐 평균적으로 뭐 1년 동안 작전을 5개를 친다 종목을 그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합니다. 그럼 왜 뭐하러 작전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한 개가 손해본 4개를 마킹하고 더 많은 수익을 줘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뭐 전세계 주식 시장이 저는 대부분 다 작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주가 안 돼 있고 단순히 개미들이 주가를 갑자기 폭등시키고 양봉을 꼽는 막 급등을 시킨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엄청난 호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급등을 할 것처럼 속이고 있죠. 많은 개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세력들이 노리는 건 저 때에 몰렸던 애들이 나가기도 바라고 있어요. 저기도 세력 입장에선 저점이거든요. 저기서 어느 정도 나가게 하면서 물량을 받고 또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 약간의 양봉에서 꼽아가지고 다시 흡수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 저기서 꼽아버리면 오히려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보다요 저렇게 애매한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그 심리들을 다 알고 있죠. 세력들은 그걸 노리고 돈을 버는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좀 기니까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에 2번 거래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왜 버티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버틴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기다렸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깝긴 했는데 그냥 보면서 높은 확률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기법주의자들, 뭐 차트주의자들은 전 그런 거 아니고요. 기법 중요하죠. 차트 보는 것도 다 중요한데 호가창과 차트와 기법이 어우러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기법이 마치 개미가 만들어내가지고 활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그건 다 헛자입니다. 헛자. 기법은요 세력이 만들어서 세력이 이용하는 거예요.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요 기법에서 눌림목이야 들어와 맛있지 들어와 하고 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법 반대로 운용을 해요. 누구나 많은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반대로 운용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물량을 뺏어온다던가 여러 가지 다 세력 입장에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법을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 기법을 활용하는 건 세력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잠깐 빌리시는 거지.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구조예요. 대부분은. 근데 박자를 맞춰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 나온다고 생각하셔야지 교만하게도 뭐 내가 세력을 이겨 다 헛생각입니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신봉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박자를 잘 맞춰서 그냥 맛있게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식을 공부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손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래 버티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저도 잘 모르는 종목에서 뭐 살짝 음봉이 나오거나 올라간다는 확신이 안 서면 빠르게 분석을 해도 안 되면 바로 손절하고 나옵니다. 절대 손절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게 자폭이에요. 손절폭을 길게 가져가는 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익절은 오래 못 참아요. 왜 못 참냐면요, 몰려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고 또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계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평단에서 두 세팅만 올라가도 한 플러스 1,000원, 2,000원, 10,000원만 돼도 팔아버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돈은 벌고 싶고 마음은 급한데 잘하는 사람들 영상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공부는 안 해.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연구와 공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꼭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리고 늘려서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익절 구간이 왔죠. 예, 한번 익절을 합니다. 제가 익절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 왔을 때 또 잡아 들어가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전 고점을 돌파할 것 같잖아요. 오늘 날짜. 예, 근데 세력들은 그게 바보가 아니죠. 연기만 합니다. 연기. 돌파를 언젠간 하겠죠. 그 시점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 하나님만 아시겠죠.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항상 스캘핑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상을 했으면 거기보다는 덜 먹고 나오는 게 스캘핑입니다. 네, 다시 바닥으로 오고 있죠. 바닥으로 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121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손절하는 타이밍이죠. 특히 이제 차트 신봉자분들께서 많이 손절하는 구간이죠. 주포는 그걸 알고 있죠. 거기서 손절을 많이 한다는 거. 저렇게 빨리빨리 안 뽑고 위로 올릴 것 같은 제스처를 주는 것 자체가 꼬시는 거예요. 올라간다, 들어와라, 기법 신봉자들, 차트 신봉자들아, 이렇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법, 차트, 호가창, 또 체결 강도, 여러가지 매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입을 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했다가는 깡통 차는데 진짜 며칠 안 걸립니다. 특히 미스풀 베팅이라면 진짜 며칠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공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막 기법을 알아, 많이 알아, 뭐 차트를 잘 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본인 게 아니라 세력이 만들고 세력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꼬시려고.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고 있다. 그게 그 결과예요. 당신이 신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식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심리 싸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오히려 심리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올라갈 구멍에서 또 꼽고 있죠. 자, 이제 121선 아래로 더 내리 꼽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었으면 저도 여기서 손절했을 거예요. 근데 손절을 안 하는 건 아주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불공정 거래 만주가 나왔죠. 17,720원에. 저게 개인이 하면 불공정 거래예요. 불공정 거래. 지들은 불공정 거래 마음대로 하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먹고 가기도 하고. 저렇게 거대 물량을 특정 단가에 호가에다 걸어놓는 이유는 겁을 주는 목적이 제일 큰 게 있어요. 좌절감을 주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은 오르지 않아, 빨리 나가, 이런 의미도 큽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게 딱 걸리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자, 어떻게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는지 그런 사이클링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주식은 끝났어 같은 막 그런 무빙으로 움직이죠. 네,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왜 버티고 있는지.
사실 막 힘들어 하면서 버틴 건 1원도 없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뻔했거든요. 제가 잘났다 뭐 교만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연구와 오랜 시간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차 싶을 땐 바로 손절하고 이익 구간에서도 쌓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올라가든 말든 네, 상관없죠.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짧게 하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훈련을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엄청 겁을 주고 있죠. 더 꼽을 거야 막 그런 뉘앙스처럼 꼽을 수도 있죠. 자기들이 물량 체크를 다 해봅니다. 물량 체크를 다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매집을 했고 많이 털렸다. 그러면 이제 주포가 다시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오겠죠. 이건 진영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판단은 지금 이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에 이수가 지금 제 이익 구간 쪽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렇게 약간의 양봉을 보여줬다가 한 번에 확 꼽는 거는 정말 세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 뭐 설명하면은 뭐 좋으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영상에서 그런 모든 걸 다 밝히는 게 절대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발전하면 세력은 그거의 10배로 발전합니다.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네, 제 익절 구간에 들어왔죠. 뭐 길게 안 갑니다. 길게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지응 2, 30을 마치 내가 돈 버는 용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풀미수 풀베팅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무거운 종목일수록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그 매수 한 개까지 다 체크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포스코 DX 진입한 거고요. 살짝 눌렸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진입했습니다. 항상 그냥 느낌으로 괜찮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판단해내는 그런 능력은 경험과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 무거운 종목들에서는 오래 이익을 볼 구간으로 버티시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세요. 네, 짧게 먹고 나옵니다. 네, 프로텍 반도체 회사죠. 요즘 반도체가 핫하니까 저도 진입을 했습니다. 위치도 호가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진입을 했고요. 밑에서 한 번 더 받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아시지만 100% 들어가지 않고요. 미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10%씩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한 번 더 체결이 됐고요.
조금 더 길고 높게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는데, 보낸 시간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많이 먹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종목의 영상이고요. 이 종목이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갈까요? 개미들이 물량을 한 번에 소화해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포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물량 체크도 해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까다로워요. 그리고 종목의 한 주의 단가도 이미 41,000원대이기 때문에 무거운 편이죠. 세력들도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민감한 거죠. 세력이나 개미들이나 뭐 다 민감하죠. 수익 실현 구간에 대해서. 세력들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속도를 더 붙이지 않고 있고요. 물량 체크를 하면서 크게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다면 아마 음봉을 더 깊게 꼽으면서 조정하면서 갈 겁니다. 뭐 지금 보기에 뭐 딱히 그래 보이진 않죠. 근데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건 너무 체크도 하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한 번씩 들어오는 물량들 때문에 그래 보입니다. 어차피 세력들도 그렇게 천천히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좀 돈이 있는 개미들도 한 번에 물량 먹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겁나기 때문에 조정을 또 한 번 했죠. 순간적인 수익 실현 겸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물량 넘기기가 아니고 저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밑으로 던져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리고 좀 더 조정하면서 싸게 다시 매집하고 올리고 계속 반복이죠. 여러 세력들이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계속 주가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들어가는 타점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도 중요해요. 풀미수, 풀베팅이 물론 실력이 좋으신 막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깡통 차는데 지름길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조금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 들어간 건 오스테오닉. VI에 들어가면 갭을 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높은 고가에서 그냥 자신감 넘치게 들어갔고요. VI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은 거의 뭐 90%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VI는 일단 2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패스했고요. 아래로 갭이 뜨더라고요. 아래로 갭이 내려와서 움직임을 보고 호가창과 그런 여러 가지 보고 익절을 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공부도 해보셔야 되고 제가 그거를 이유 없이 다 설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식당에 가서 맛집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과 같은 걸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보고 경험하시고 공부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깡통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시고 시장에서 많이 수업료도 내보시고 또 많이 공부해보셔야지 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에서 거의 한 10분 정도는 갑니다. 조정을 깊게 보고 있고 제가 또 무슨 생각으로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는지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력들의 계획은 항상 바뀌어요.
그걸 저도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움직였고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뭐 기다릴 수 있죠. 뭐 버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던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제가 익절하는 구간을 보시면 조급한 걸 전혀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저렇게 막 음봉이 꼽으면 저 역시도 공부한 종목이 아니라면 바로 100% 벌써 전에 다 손절했을 거예요. 저렇게 음봉 꼽히기 전에. 근데 이미 진입할 때 조정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고, 반대로 조정을 안 하고 갈 거야 라는 예상도 50% 정도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고점의 위치에서 돌파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지, 생각 없이 진입을 하고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대상홀딩스는 좀 길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무빙이 있었는지 결과만 궁금하신 분은 끝쪽으로 가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눌림목인 것처럼 세력들은 또 꼬시고 있죠. 개미들을 엄청나게 속습니다. 엄청나게 속아요. 이게 눌림목이 100%라 아니 한 80% 정도의 확신만 있었어도 저도 물을 탔겠죠. 더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근데 안 합니다. 더 내려 꼽을 거라는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네, 꼬시는 구간이다. 꼬시는 구간.
네, 지금 뭐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분 동안 물려있는, 근거 없이 그냥 물려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까지 보내고 있죠. 저야 뭐 비중이 극해야 400 정도니까 뭐 손실금이 10만원이 안 되고 있는데, 뭐 1000만원 들어가 있고 2000, 3000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이미 손절 다 했을 겁니다. 손절폭이 뭐 100 단위가 넘어가 있을 거니까요. 손실폭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세력들은 항상 잔인하게 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때까지 조정을 하고 올려요. 단순히 심리만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시 저점에서 매집하는 그 매집량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기서 더 음봉으로 뽑아내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많이 털렸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모든 무빙은 세력 마음이에요. 주포의 마음이에요. 세력들은 뭐 종목당 뭐 셀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매집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은 대주주와 엮여 있는 그 팀이 주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포는 매번 바뀝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서 항상 바뀌어요. 기관에서 외인으로, 외인에서 뭐 다시 기관으로, 또 사모펀드로, 연기금으로, 어쩔 땐 개인이 주포가 되는 주체가 될 때도 있고요. 에코프로가 대표적이죠. 잠시 동안이죠. 그것도 결국엔 다 물량 털립니다. 뺏기고. 왜냐면 개미들은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급등을 시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급등을 해야 개미들이 꼬이고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개미 중에 일부는 또 돈을 버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다리는, 이게 완성된 차트로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나하나 그려가는 걸 보는 거는 공부나 이런 종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분들이라면 정말 지옥 같죠.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뭐 그냥 뭐 이때 당시에 제가 뭐 했더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아깝죠. 올라갈 건 알고 있어도 시간이 아까워요. 기다리는 시간이. 돈이 많으면 다른 종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수익을 무조건 출금합니다. 자,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도 바로 안 올리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물려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보내는 구간이에요. 자, 본절 줬다 나가라 이런 구간이죠. 세력 입장에서 한 번 더 있는 애들 물량을 받아서 가는 구간이죠. 그래야 더 수익 실현이 크니까요. 근데 파악하고 있다면 나갈 구간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도요, 반대로 말해서요, 지금 많이 안 털려 나갔으면 다시 내려 꼽아요. 한 번 더 조정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대로 다 올리는 거죠. 자기들이 계획한 구간까지. 제가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제가 어디서 익절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VI를 띄우고 갭을 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됐지만 불확실성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VI 전에 이미 팔 계획을 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이미 걸어놨어요. VI 전에 90% 이상 VI에 들어갈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 12만원 정도 익절하고 나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